자기 당권에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밀어붙인 정청래나 뭐 당권 강성파 김용민이나 이 스피커로서 여론잡이했던 김어준, 유시민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국가에 씻지 못할 죄 짓는 사람들인 거예요. 검사가 언론에 알려라라든지 뭐 아니면 피해자가 수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솔직히 정신 나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취지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 이제 보안수사권이 진짜 폐지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대안을 담은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진짜 걱정입니다. 국민들이 피해 많이. 네, 이거 장윤기 사건 같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장윤기가 뭐 대단한 고위공직자 자제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경찰 간부인 것뿐이야. 네. 그러니까 온 경찰이 나서서 증거 인멸해버리고 막 사건 축소시키려고 난리치잖아요. 얘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경찰인 아버지 면회를 얼마나 많이 했고 그게 다 특혜거든요. 근데 만약에 권력자,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맥이랑 힘써가지고 자기 사건 축소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언론에 관심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하. 피해자들 진짜 피눈물 흘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결단을 그 배경이 뭐든 간에 지지합니다. 근데 이걸 자기 당권에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밀어붙인 정청래나 뭐 당권 강성파 김용민이나 이 스피커로서 여론잡이했던 김어준, 유시민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국가에 씻지 못할 죄 짓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수 입장에서는 정청래가 대표되는 게 참 해피한 그림이지만 그런 사람은 여당 대표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 당권 잡으려고 나라를 지금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법안에서 보안 수사권을 빼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을 넣었대.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경찰이 거예요? 보안을 못하지만 요구를 한 번 더 해라. 근데 경찰이 말을 듣겠어요 그때 되면? 그렇지. 네가 뭔데? 네. 알았어. 너가 요구했는데 우리가 다시 했는데 뭐 끝이야.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해요. 네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그 녹취 원본을 놓쳤어요. 검찰이 포렌식으로 그거 복원해서 살려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대통령도 이제 막 검찰 개혁 그 막 거품 물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를 존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가 진짜 우리나라에 씻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박선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는 지금 이렇게 밀어붙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 뭐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큰 틀에는 뭐 저도 그동안은 별 이견이 없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책이 없다라는 게 그렇지. 지금 제일 크게 보이는 문제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뭐 경찰이 그 보안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경찰이 지금 사실 장윤기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놓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했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경찰이 마음먹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은폐하려고 하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피해자의 몫이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몫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대안이 저는 없어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대안 없이, 그러니까 설득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방어책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특히 장윤기 사건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도 하시지만 또 불안해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오잖아요. 뭐 검사가 언론에 알려라라든지 뭐 아니면 피해자가 수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솔직히 정신 나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무슨 정신으로 그러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왜 그 수사에 뭐 발로 뛰면서 본인들이 찾아내고 그래야 됩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검사가 뭐 문제가 있으면 언론에 알리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뭐 언론에 기대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네. 저는 지금 이대로 밀어붙이는 건 국민들의 피해를 사실 묵인하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당에서도 숙고해서 더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아니 진짜 매불쇼에 나와서 이연타가 터졌는데 네. 최강욱이 네. 검사가 이거 언론에 알리면 된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했잖아요. 최강욱은 그
그래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니까. 근데 저런 인간이 민정수석실 비서관이었으니까 문재인 정부 망했구나 싶거든요. 김용민은 네.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죠. 법안 만들고 통과시키고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피해자가 감시하면 된대. 수사 과정에 개입해서. 그러니까 그걸 왜 해야 되냐고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왜 피해자가 근데 감시를 해야 대부분의 되냐고.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예를 들면 뭐 지체장애 가시신 분들이 성범죄 당하는 경우도 많고 뭐 미성년자들도 있을 거고 아니, 이 사람들이 그 사기 사건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아니 사망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딴 소리를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민이 벌써 재선인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당대회용이죠. 이제 온 나라를 전당대회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당대회용이다. 정치권에서 하는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게 늘 네. 어떠한 논란의 사회적 이슈에서 출발해서 분노로부터 출발하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도의 어떤 수정이나 개정이라고 하는 건 분노로 출발하지만 그 도착은 이성으로 도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야당과 대통령은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그 비이성적 이슈와 사고들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정청래 대표와 강성 어떤 일부의 의원들은 이 어쨌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적 감정,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 당했었던 그런 분노적 이슈들 때문에 이 어떤 보안 수사권 폐지도 분노로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건 말이 안 맞아요. 결국 이 귀결, 이 끝은 국민들의 피해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장윤기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고유정 씨의 전 남편 살인 사건. 그것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고유정 씨가 남편을 살해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람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본인을 성폭행하기 위해서 방어 차원으로 우발적으로 찌른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믿고 그렇게 송치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검찰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지. 그래서 고유정 씨의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포렌식 돌려보니까 뼈 무게, 혈흔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 그래서 검찰의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피해를 보지만 진짜 진범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형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의의 구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런 상식적인 부분들을 이성적으로 예고하고 좀 그러지 말자라고 말하는 건데 여전히 지금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계속해서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제도의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맞지 않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 되게 많아요. 정인이 학대 사건도 마찬가지고 버닝썬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등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보고 이성을 찾고 여야가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좀 냉정한 가슴으로 냉정한 머리를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문제가 되는 게 뭐 개혁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검찰 개혁 동의하고 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는데 이제 이 문제에서만큼은 지금의 방향이나 속도가 좀 우려스러운 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 구체적인 대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께서도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만약에 다 없애버리면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 어떤 예외적인 상황 어떡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혹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현실적으로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어떤 정치 논리에 계속 묻히고 어떤 정치적인 주장의 옳고 그름으로 이것이 마치 뭐 보안 수사권을 남기는 것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처럼 이 꼴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동의어가 돼버리니까 이게 논의가 안 되는 국면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치 구호화 되게 되면서 어떤 생산적 논의의 여지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반개혁론자와 개혁론자로만 나뉜다는 거. 이거는 사실 국민들의 삶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거나 피해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쉽게 어떤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말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라고 하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만약에 이러면 어떡할 건데? 혹은 장윤기 사건처럼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 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을 때 이 폐지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도 답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요. 뭐 피해자한테 책임을 지운다든지 아니면 뭐 언론에 알린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나오니까 더 신뢰가 안 가죠. 대안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안 수사권 뭐 폐지를 결국에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진짜로? 근데 이미 김민석 총리도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원회에선 폐지로 가닥을 잡고 처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반대하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김민석 총리 왜 민주당의 정통성을 부정해라고 하면서 표를 안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끌려가는 게 있어요. 근데 김민석 이게 총리가. 전당대회 이전에 통과가 될 요량이면 통과될 거고요. 전당대회 저는, 그전에는 통과 이후면은 못할 것 조금 부작용이나 장윤기 사태 이런 것들을 민주당 내부에서 아니면 그런 가능성은 있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네. 나중에 말을 바꿀 수는 있죠. 이거 너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안사건 폐지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해 보겠다. 내지는 좀 더 보완하겠다라고 말을 살짝 바꿀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일단 전당대회 국면이니까 폐지하겠다라고 나가줘야 당원들한테 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나 봐요. 참, 예. 보기 안 좋네요. 예. 전당대회를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희 킴님께서 회원가입 감사하고 밍스님 또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진짜 많은 분들 네가 있어 좋아님께서도 태양이 녹슬 때까지 님께서도 네가 좋아. 러블리 두둠치님께서도 좋아. 아니 두 분 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시죠? 네가 웃겨서 좋아. 그 말이잖아요. 나이 들면 있잖아. 말도 노래로 한다. 약간 앉을 때도 그 노래하면서 앉잖아. 아니 일어날 때 어디 아이고, 보자, 허리야 이러면서 일어나고 막. 차가 어디 나도 옛날 있나. 아저씨들 왜 그러나 몰랐거든. 나이 들면 그렇게 돼. 그러더라. 걸어다니면서 혼자 솔직히 노래하죠. 하지 그러지. 아유 해야 돼. 차가 어디 있나. 타령총각. 주차가 오늘도 했구나 노래를. 예. 아니 아까 방송 중에도 계속 노래를 해가지고 약간 쳐다보고 웃었더니 본인도 웃긴지 웃더라고. 제가 노래하는 쇼츠가 여기 인기 쇼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요? 몇 개 있죠. 몇 개 있죠. 뭐 불렀더라? 되게 많아요. 시중진담. 음. 김동률. 전람회.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한번 불러줘요. 뭐 오늘 그 느낌이 안 납니다. 그랬어요? 네. 느낌 나면은 뭐 그냥 예고없이 들어와 주세요. 그냥 선곡 요청을 받으세요. 네. 지금 댓글에 남겨주시지 한 않을까? 1000명이 참여. 1000명이 참여? 박송인 멤버십 1000명이 최고를 참여. 보면 볼수록 화가 나네요. 왜요? 얼굴이 너무 작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크게 나오는 거 같아요. 정체구가 아니야. 내가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불쾌한 인물이에요. 그래요? 네. 아니요, 같이 옆에 그- 서면은 상당히 좀 많이 커 보이는. 얼굴 뭐 관리 많이 합니까? 얼굴이 너무 작습니다. 짜증이 나요. 관리를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인이 형이 좀 크긴 해요. 네. 근데 근데 저게 되게 나쁜 반응이 제일 나쁜 제작진이 왜 반응이에요. 웃어? 제작진 빵 터지는데. 그래, 동의하는 나 얼굴 거지. 크다. 우리 연상이 03년생이에요. 네. 03년생이요? 네. 예. 이게 여러분 나름 카메라가 얼굴 크기를 동일하게 나오게 하려고 큰 사람한테는 조금 멀게 하고 클로즈업하고 작은 사람한테 좀 멀리업하고 클로즈업해서 맞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더 큽니다. 이거 맞춘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더 것보다 나빠, 더 나빠. 제일 나빠, 진짜. 예. 네. 자 우리 동매빠파님께서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 이민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베텔지우스님, 수야님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예. 우리 0206님께서 닭간다 재난지원 쇼츠에 글 쓴 사람인데요. 묘제가 샤라웃 해주니까 가문의 영광이네요. 아이고야. 개혁신당 증박칠 때까지 지지합니다. 예. 중박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기억 상실증님께서도 국힘이 살아나는 법 첫째 이기인을 훔쳐와라. 둘째 문성호도 훔쳐와라. 셋째 김성열도 같이 훔쳐와라. 라는 방법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3711님께서 국힘은 선관위 안규백 공소취소와 같이 큰 아젠다에 대한 이슈 파이팅이 너무 안 되네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HHH리님께서도 10,000원 진심으로 감사하고 미셸님께서는 부산 여행 KTX 타고 가는 중입니다. 해운대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혜찬님. 저는 해운대에 있는 규정이라는 고깃집을 좋아해요. 규우정. 규우정. 네, 규우정이고요. 예. 여기서 고기도 맛있는데 그 식사로 나오는 한우 오므라이스를 꼭 드셔보세요. 어. 오므라이스가 좀 비싸긴 해요. 네. 오므라이스가 2만 원대일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으니까 고기를 좀 간단히 드시더라도 여기 코스도 있고 뭐 단품도 있는데 네. 괜찮아요. 바닷가도 보이고 해운대 팔레드 시즈 2층에 있는데 오므라이스에 고기가 들어가나요? 그 한우 능축된 소스
그 소스가 엄청 맛있어요. 아, 한우 오므라이스 꼭 오므라이스에 드셔보시고. 한우가 들어간 건 아니고 들어가겠죠. 들어가요? 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아무튼 고기 드시면 드실 수 있는데 규우정 좋아합니다. 규우정 추천합니다. 예. 우리 예찬이한테 부산 얘기하니까 바로 이렇게 그럼요. 답변을 주니까 저는 너무 또 든든하네. 이 로컬들이 가는 데를 가니까. 예, 고맙습니다.